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신병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낸다는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신병, 신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불가사의한 신병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본다. 간밤에 꿈에서 봤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자신에게 벌어진 소소한 일부터 나라의 큰 일까지 맞춘다는 이지몽. 이지몽을 꾼 사람들의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자체 발권, 매력적인 탤런트 오희진. 섬뜩하리만큼 딱 맞아떨어지는 그녀의 꿈부터 기묘한 일이 연이어 발생한 미스터리한 집까지 오희진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의 서영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 75년 전에 숨진 한 러시아 승려의 시신이 전혀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150여 명이 되는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라마 승려의 시신을 보관하는데 어떤 방부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 라마 승려의 시신은 12시간 전에 숨진 시신과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신적, 신체적으로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증상을 살펴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슴 속에 딱딱한 물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왜 이곳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과연 신병은 무엇이며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고도화된 현대의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신병. 연령, 성별, 신분을 불문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데 신은 심장이 없어. 응? 심장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 MRI라든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도리가 없죠. 그냥 사람만 치고 나가는 거야. 이처럼 흔히 무속인이 되기 전에 앓게 된다는 신병.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처럼 부딪힐 수 없는 운명의 온감인가?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신의 고통. 정신 이상 증세와 더불어 신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신병은 평균 8년, 길게는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영적인 존재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병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신은 심장이 없어. 응? 심장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한 번 찍고 내렸으면 자기네들의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셔서 떠받들지만 그 떠받들 과정까지는 무진장하게 싸움을 하지.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신병. 이것은 흔히 무당이 되기 전 앓게 되는 병으로서 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정이 해체되고 자식에게 되물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신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다가온 신내림 증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는 한 사례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된 것일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네, 형부, 우리 집사람 형부가 와가지고 그냥 동생 형님이죠. 와서 마사지하고 여러 가지 경락하고 많이 해줘도 이게 몸이 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까지.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도 이렇게 뭐 낫지를 않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고. 어느 날부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함과 더불어 부인과 잦은 다툼, 사업까지 잘 되지 않았다는 사례자. 갖은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아 그는 결국 무속인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그에게 신이 내려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신내림을 거부하기 위한 눌림굿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례자. 과연 그는 이곳에서 자신에게 들어온 신을 내보낼 수 있을까? 그 신명이 와도 조상 출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인지 조상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허주 잡신이라는 게 또 있어요. 허주, 잡신들. 신도 아니면서 조상도 아니고 잡신들. 이런 사람들을 또 신이라고 내림굿을 해줄 수도 있고 자기가 신이라고 대단하게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눌러버려요. 흔히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다가온 신을 누른다는 눌림굿. 이것은 하늘의 신, 땅의 신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달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눌림굿은 구정거리, 타살 가문거리 등 여러 개의 굿거리로 진행된다. 그중 하나인 타살굿은 돼지나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굿으로 전쟁이나 난리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간 여러 군웅신들을 모셔놓고 대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작두를 타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는데 집안의 안전과 만복을 축원하고 잡귀, 잡신을 물리치며 성수장군의 위험찬 모습으로 작두를 탄다는 성수거리. 높은 작두 위에서 장단을 맞추며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무속인. 그녀의 노력대로 그에게 내려진 신내림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때였다. 사례자 몸 안에 있는 신도 흥겨운 것일까? 갑자기 펄쩍펄쩍 뛰며 방 안에서 흥을 돋우는 사례자. 이제 신은 오늘로써 그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그는 이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자기가 이제 거부를 했어. 뭐 살기 힘들던 안 힘들던 뭐 이것도 내 팔자련이 하고 거부를 해서 갔는데 자식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4, 25이 되면 내 엄마의 알았던 부분을 앓고 가. 그랬을 때 그 엄마는 뭘 보느냐. 내 팔자 대신에 내 자식이 신한테 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 그건 더 슬플 것 같아. 응? 그런 가슴앓이를 하게 되지, 말년에. 이러한 눌림굿을 하면서 신을 쫓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서울음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야 마는 사례자. 그렇다면 그는 신내림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신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거는 불안이나 우울, 예민성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내과적 두통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렇게 소화기계 장애가 이렇게 다른 신경과라든지 내과, 피부과의 진료가 되어지는데 다른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병은 낫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병을 겪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그는 3, 4년 전부터 몸 안에 무언가가 들어온 듯한 느낌의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 줄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온몸을 전체에서. 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제가 혼자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열에 들뜬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방 안에서 다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울었어요. 신병에 걸린 이후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그들은 그를 멀리하고 냉대했다고 하는데 사람 관계가 저 혼자만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제가 다가서지 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다가서려고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너무나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게 느껴지세요? 예. 그러니까 저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것도 그게 너무 커서 그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후 몸 안에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살해자. 그동안 가족들에게 말 못하고 혼자 앓고 있었다는데 결국 오늘 그를 위한 신내림이 시작됐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들을 몸 안에 담아두었다고 생각하니 바라보는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 솔직히 누가 이 길을 가는데 좋아하겠어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미안하죠, 솔직하게는. 엄마가 계속 우시던데. 부모 입장이라면 제가 제 자식이라면 정말 다른 데라도 보내서 안 받게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드디어 첫 신곡을 입게 된 살해자. 이것은 무당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길에서 헤어나오고 싶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대항할 수도 없다는 신내림. 이제 그는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일까?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아픔과 울분 때문인지 연신 뛰기 시작하는 살해자. 이것은 그의 몸 안에 있는 신이 발동함으로써 그에게 신내림을 전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리고야 말았다. 엄마는 아내 소리 한번 안 들어봐. 지난 과거 함께했던 아들 생각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어머니. 가족들의 바람대로 버티려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신병. 이러한 신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의 지시에 승복하고 신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곧 신을 모시고 무당이 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는 이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 병원에서 500만 원 넘게 갖다 줬거든요. 몇 달 사이에. 5달 만에. 근데도 계속 아파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마비 오는 것은 어떻게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나와야 되잖아요. MRI라든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도리가 없죠. 그냥 사람만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몸 안에 들어온 신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내가 미우나. 네 동생이 이를 천성을 다 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느냐. 그럼요. 자손 돌려주세요. 나 명탄 자손, 복탄 자손 내 가슴이 이리 아프다. 돌려주세요. 갑자기 변한 아들에 놀라 연신 절을 하는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더 공부하고 있어. 할아버지 따라오셨어. 이번에는 아기 목소리를 내는 살해자. 근데 여아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 정신. 자꾸 이쪽으로 돌리지 말거라. 각기 다른 신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에 놀란 가족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의 몸 안에는 누가 들어온 것일까? 이제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라. 그동안 내 죄를 걷는다고 생각하거라. 내 배 아파서 났어도 이 길로 들어서니 어찌 네 자식이더냐. 술령님의 사람이지 이제. 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울고 나아가면은 빛을 보지 않겠느냐.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에 오열하는 어머니. 잘 울리기로 왔어요. 수술을 받아 고칠 수라도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 신내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가족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의 뜻을 어겼을 때는 본인에게만 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신병은 무당이 되지 않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일까? 일단은 신병이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우울이나 불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째는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사람들을 좀
적게 만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런 운동이나 주기적인 명상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면 그런 신병의 증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피할 수도 버틸 수도 없어서 결국 벼락 끝에서야 받게 된다는 신병. 과학적,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신병의 논란은 여전히 무성한데, 신내림, 신병, 과연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으로 무당이 되는 과정도 지역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신병의 체험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신병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계승되어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이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된다는 신내림의 비밀. 과연 그 미스터리는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찾아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는 기이한 꿈 예지몽. 실제 태몽을 꿔서 꽃과 잉어가 나오면 그 암시대로 자녀의 성품이나 성별을 가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또가 대박으로 터지는 예지몽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앞날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깼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뒤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험이나 학습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지몽의 경험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밤중에 나타나 미래를 알려주고 간다는 예지몽. 미래를 보는 거울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예지몽. 어떻게 자신과 관련된 미래는 물론 본인과 관계없는 사고까지도 예언을 하는 것일까? 실제 꿈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을 예지한 사례자를 만나보는데, 그 공항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와갖고요. 노무현 대통령 어깨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닭똥만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아, 내가 잘못 골랐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닮아서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서, 그래도 한 번 고른 건 어쩔 수 없는 일,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깼거든요. 그래서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었다는데, 본인과 관련되는 소소한 일은 물론 나라의 대통령 당선까지도 예지몽으로 느꼈다는 사례자. 같이 사는 친구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무심코 전날 꿨던 꿈 이렇게 얘기하면 신기한 꿈 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돼서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하면 깜짝 놀라죠. 무섭죠. 한 번씩. 네, 옛날에 GP 사건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리얼하게 꿨어요. 그녀는 2005년도에 일어난 참혹한 사건,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도 예지몽을 통해 맞추었다고 하는데, 그날 꿈을 꾼 게 아마도 군대였던 것 같아요. 서로 문을 열고 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은 되게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되게 군대에서도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한 분의 장례식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정숙하게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의 표한다고 얘기하면은 혹시 이렇게 울음 차오르면서 괜찮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간신히 추스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제가 깼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뒤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최전방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한 번에 되게 여러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또 죽였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해서 죽였다는 걸 봤거든요. 결국 그녀는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도 미리 꿈속에서 보았다는 것인데, 꿈이 미래를 말해준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예지몽이란 무엇이길래 앞날을 예언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일까? 원래 그 꿈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앞날을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어떤 감정이나 욕구의 해결, 그리고 그 우리의 불안 같은 거를 꿈에서 이렇게 재현함으로써 그걸 완화시켜주는 그런 꿈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그 앞날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꿈의 그 기능을 특별히 예지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천 GP 총기 사건 예지몽도 사전에 비슷한 정보를 살해자가 보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2005년 5월에 일어난 연천 GP 총기 사건과 가까운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살해자는 신문이나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고 꿈을 꾼 것은 아니었을까? 글쎄요, 제가 여자라서 총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없고요. 솔직히 관심도 없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총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래를 알려준다는 예지몽. 단순히 무의식 중에 받아들인 정보들이 쌓여서 하나의 꿈으로 표현된 것일까? 그러나 평소 정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느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2000년도 이렇게 양력으로 1월달에 고향에서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 산소에 평소 자주 가던 할아버지 산소에 불이 나더란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산소에 불이 난다. 나무까지 가지고 막 솔까지 가지고 끄면서 이렇게 황당하게 소리를 이제 고함을 지르다는 거죠. 질렀는데 결국은 불이 꺼지지 않고 산소를 뚝 타고 넘어가가지고 산 정상까지 불이 확 타고 꿈을 깼다는 겁니다. 그 꿈 내용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분이 묘했더란 거죠. 실제 그는 할아버지 산소에 불이 나는 꿈을 꾼 이후에 주식과 아파트, 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크게 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96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우리 사주 이제 주식을 내가 몇 주 받았는 거 있는데 그것이 코스닥에 등록이 되면서 그게 한 몇십 배로 뻥 뛰게 되더란 거예요. 그 후로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차이를 보니까 그건 1억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는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황홀하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승진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던 찰나에 다시 한번 할아버지 산소에 대한 꿈을 꾸고 이후 놀랍게도 2단계나 승진했다고 한다. 희한하게 그 할아버지 산소에 관한 꿈을 꾸게 되면 저한테 참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그 할아버지 산소에 종종 추석 때나 안 그러면 고향에 갈 때나 이럴 때 항상 거기서 벌초도 해드리고 이 차례도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씨의 경우 사전에 할아버지 산소에서 불을 꺼본 적이 없는, 즉 정보를 무의식 속에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예지몽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럼 예지몽, 단순한 정보의 조합 이상의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정보나 그런 것이 없이도 인간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그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미리 이렇게 꿈으로 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암시나 그런 게 주어지는 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어떤 계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그 우연히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암시 때문에 예지몽을 꾸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나 무의식 중에 암시를 받으면 예지몽을 꿀 수 있는 것일까? 최면을 통해 알아보는데 일반인에게 바나나에 대한 신문을 읽게 하고 실제 바나나를 사서 먹게 했다. 단단하게 꽉 붙으면 내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그리고 최면 전문가가 최면 중에 바나나에 대한 암시를 주었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완전히 굳어버려서 떼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굳기만 할 거야. 이제 과연 이들은 잠을 자면서 바나나에 대한 꿈을 꾸게 될까? 완전하게 활짝 깨어나서 아주 개운한 최면이 진행된 지 30분 후 잠에서 깬 일반인들. 그들은 꿈을 꾸었을까? 그렇다면 바나나에 관련된 꿈을 꾸었을까? 꿈 좀 꾸셨나요? 저 바나나 먹는 거. 아까 뭐 계속 좋아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많이 드셨어요? 네, 바나나 계속 먹는 바나나 씨앗. 혹시 뭐 꿈 꾸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별다르게 별다르게 꿈 꾸신 건 없고요? 네. 그냥 푹 주무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정보와 조건에서 암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지몽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꾸는 꿈일까?
꿈 전문가에 의하면 보통 일반인보단 무속인, 역술인, 종교인들이 많이 꾼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적 능력으로 예지몽을 꾼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봤다. 예지몽 주로 그 선몽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미리 이제 앞서서 나타나는 꿈 또는 또 선명하게 보여지는 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선 꿈을 말하는 거지만 원래는 선몽이다, 예지몽이다 그렇게 말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꼭 신기가 있다던가 영적인 그 코드가 많이 발달한 사람만 꾸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과 애정만 강하다고 한다면은 예지몽이 가능하고요. 꿈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우리의 그 정신 세계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지몽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꿈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앞날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명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앞날을 예측하는 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잘 맞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지몽은 인간의 뇌와 무의식에 관련된 것이고 사람에 따라 꿈을 꾸기도 하고 꾸지 않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꿈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예지몽. 과연 꿈꾼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예측일까? 미래의 메시지를 주는 또 다른 신비한 힘이 존재하는 것일까? 예지몽,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다.